한 극단주의 테러범이 있습니다. 그가 몇 달 뒤 극장에서 총질을 하지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가족과 통화할 때 가족들과 고향이 잘 지내는지 그 안부를 물었다네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람의 생명보다 자기가 키우는 고향의 안부가 더 중요했던 그 테러범 이야기로 IS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알려진 거죠? 그 누나가요, 미국 네.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실토를 했는데. 테러범의 친누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안나가 이름이고요. 사미 아미무리 28살에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파리 극장에서 총으로 수십 명을 살해한 저 사람입니다. 네. 저 사람이요, 불과 3개월 전에 아무래도 가족하고는 통화를 계속했나 보죠. 누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가족하고 고양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라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에게는 그토록 애잔한 마음을 전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 총격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28살의 파리의 버스 기사입니다. 죄송합니다. 파리인지 확인 안 됩니다. 버스 기사인데, 굉장히 섬세했던 내 남동생이 4년 전부터 달라졌다라고 누나가 저 인터뷰 장면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지 유럽권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침실 지하드. 그러니까 가족들도 모르고 네. 침실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급진적인 성향으로 변해가는 10대와 20대, 이들을 두고 베드룸 지하드, 침실 지하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스스로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본인이 천하무적이고, 네. 어떤 타락한 서구 사회를 향해서 내가 총질을 한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는 사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신적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요. 저 밴드가 연주를 했던 바타클란 극장. 그렇습니다. 저 극장 안에 테러범들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한 거잖아요. 네. 당시 그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정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들의 눈을 보면서 일일이 침착하게 총격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사살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총질 3개월 전에 누나와 통화할 때는 내가 키우는 고양이 잘 있냐 그 안부를 물었다잖아요. 잘 지내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행동이긴 한데요.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정신적 환각 상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이슬람 국가의 테러 때문에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잖아요. 네.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 격추시킨 것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뭔가 조치를 내놨죠. 네, 엄청나게 그 센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네. 금수 조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경제적인 그 활동을 중단한다. 그리고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터키인 2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 추방되게 생겼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발효가 되는데요. 모든 노동자들과의 어떤 그 계약 연장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사실상의 추방 조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수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체 무역, 또 어떤 여행, 다른 사업 모든 것이 무기한으로 금지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 가운데 터키로 여행 가는 관광 상품을 이제 자국 내에서 살 수 없도록 저렇게 조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네. 러시아는 터키에게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 네. 수출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수출액 같은 걸 좀 살펴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6조가 넘어요. 이만큼 네. 그 경제적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한 두 나라가 이제는 아주 냉랭한 관계가 된 것이고요. 상황이 네. 이렇게 엄중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터키 대통령이 푸틴에게 전화를 2번이나 걸었습니다. 네. 근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터키에서는 자국 공군기가 영공을 17초 넘어왔다면서 전투기로 떨어뜨렸잖아요. 격추시켰는데 뭐 유감이다 정도 표현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보다 조금 진전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터키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슬픔을 느낀다. 네. 그런데 이제 푸틴 쪽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사과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푸틴이나 러시아의 그 아주 냉랭한 기운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네. 파리에서 기후협약 회의에 두 정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주 초반경에 혹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글쎄요, 2번이나 전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만나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의 짜르, 독재자 푸틴 대통령 모습 보이고, 왼쪽이 에르도안 터키 총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IS가 이렇게 네. 그 도발시킨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터키의 무고한 국민들한테 그 불똥이 튀는 것 같아서 네.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그런데 지금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소개해 준 것 보면요. 여행 가지 마라. 수입하는 거 막는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터키 노동자들 내년 이후엔 다 돌아가야 되는데 한 20만 명쯤 될 것이다. 그렇죠. 수출이 군사적 또 조치는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4,000km 반경에 미사일 배치했다는 거 말고는 별로 안 들리네요. 지금 아마 그럴 필요가 없어서인가요? 어떤 건가요? 내부적인 그 환경이나 공기 뭐 여러 가지 여론이야 더 강경한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터키가 또 러시아가 전쟁을 양쪽에서 하다 보면 IS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전선 자체가 무너지고 또 미국도 나토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도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토에 네. 속해 있는 터키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위협적인 어떤 경제적인 조치만이 현실적인 대안 카드라고 푸틴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무게체계가 워낙 그 냉전 시대부터 강고하기 때문에 터키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서방 언론들은 5가지를 꼽아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폭기가 Su-34인데요. 저 전폭기 한 대에 8톤에 달하는 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유한 80대 이 전폭기 중에서 20% 정도인 15대가 시리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터키 언제든지 공습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한 숫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전파를 교란하는 아주 특수한 장비, 그리고 스페츠나츠라는 이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진 러시아가 벌였던 각종 전쟁에 관여를 했었고요. 심리전이나 현장에서 이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전략 전술을 갖고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이 터키로서는 저런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요. 네. 터키 입장에서 가장 저 5개 중에서 무섭다고 한 것은 뭘까요?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츠나츠.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선을 무너뜨릴 만큼 네. 아주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암살 특공 부대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요. 아, 러시아 특수부대 이름이 스페츠나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귀신 잡는 우리한테는 해군대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저 스페츠나츠가 있다라고 불릴 만큼 러시아어로는 목적 있는 부대입니다. 목적 의식이 뭐 투철하다 내지는 한번 목적으로 삼은 것은 끝까지 쫓아가서 전멸시킨다 뭐 이런 차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서도 스페츠나츠의 존재가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터키가 이제 군사적으로 러시아 공군기 격추시키면서 군사적으로 깊게 개입한 건데, 터키에서 변호사가 뭐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암살도 당하고 그런 일까지 예. 벌어진다는 거죠. 요즘 터키 정말 네. 여러 가지로 공궁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인데요. 타이르 H 터키 변호사협회 회장이요. 네. 기자회견을 하다 갑자기 총격에 맞아서 사살이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저 장면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고요. 저것이 또 고스란히 당시 기자회견 도중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탔습니다. 어이구. 택시에 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총격전이 저렇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서 엘치 변호사 회장이 사살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극단 이슬람주의 단체에서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잠깐만요. 그러면 네. 기자회견 때문에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장면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을 취재하는 취재 기자들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IS 소행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이 변호사가 반군들에 대한 어떤 그 인권도 옹호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굉장히 어떤 폭력적으로 변하는 반군 단체에 대해서 조금 그 여러 가지로 주의성의 발언을 내보였기 때문에 네. 그들이 또 보복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아직까지는 뚜렷한 배후가 밝혀지지 아니, 않고 그런데 저 카메라 앞에서 저 총을 쏘는 두 사람 결국 저격을 한 건데, 방송 카메라 앞에 그대로 총을 당긴단 말이에요. 얼굴 드러나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네요. 그만큼 과감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소행임을 뭐 부끄럽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걸 정치적 소행으로 삼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괴한에 의한 총격전이다. 어떤 암살은 아니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추후를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격을 저렇게 가하면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얼굴도 가리지 않고 무엇이 두렵지 않은 것인지 뭔가 믿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IS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권 상황 오늘 간단치 않았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